안녕하세요. 합리적인 보험 소비를 추구하는 김용규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 내용은 보험을 더 늘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필요한 건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점검해서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놓자는 건데요. 실비를 갖고 계신 분들이 요즘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이 있죠. 내 실비는 계속 괜찮은 걸까? 2026년 개정 이후에도 지금처럼 든든할까? 그럼 어떤 보장을 같이 점검해야 할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딱 두 가지 점검 항목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서 어느 축이 다소 약한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보완하면 좋을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정리되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실제로 유지 중인 구성부터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실손이 3세대 단독 실비입니다. 원래는 1세대 실비였는데 2019년에 3세대로 전환했고요. 이번 기준으로 급여 90%, 비급여 80% 수준이라 아직은 준수한 편입니다. 다만 3세대도 재가입 주기 15년이 있어서 2019년 기준으로 2034년에는 그 시점 판매 실비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저는 3대 진단비,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을 2014년, 2019년 두 번에 걸쳐 범위를 넓게 준비해뒀는데요.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2025년 3월에 진단비를 일부 더 보완했다는 겁니다. 만약 실비만으로 충분하다는 확신이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보강하지 않았겠죠.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된 이유는 실손의 구조 때문이었는데요. 예전 표준화 이전 가입된 실손 중에는 입원비를 거의 전액 수준으로 보전해주고 한도도 큰 고사양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까지 실비에 가입된 분들도 여전히 좋은 조건에 보험을 유지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실손은 구조적으로 신규 가입자가 유입되며 위험이 분산되어야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특정 구간 실비는 신규 유입이 끊기면서 남아있는 가입자끼리 위험률, 손해율을 나눌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갱신보험료 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또 2013년 4월 이후 가입 실비도 재가입 주기 15년, 5년에 따라 조건이 바뀌는 구조인데요. 즉 내가 처음 가입한 실비 조건이 영구히 유지된다는 전제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또 한 번 새로운 실비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바로 5세대 실비인데 이 실비 개정 흐름에서 저는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비중증 비급여 축소입니다. 비중증이면 본인 부담금이 커지고 보상 한도도 줄어드는 방향이죠. 반면 중증 비급여는 본인 부담 상한이 생기는 등 일부 안전장치가 다시금 들어올 수 있지만 이 기준도 향후 개정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지 솔직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체크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 실비가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5년, 15년에 한 번씩 생기는 실손 재가입이나 계속 이어져 온 공식 실비 개정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실손도 언젠가는 공백이나 빈틈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가? 이걸 전제로 준비하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2026년 실비 개정을 앞두고 이 두 가지 보험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3대 진단비입니다. 이건 진단 직후 바로 대응 가능한 비용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암, 뇌,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았을 때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1회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실비가 치료비를 어느 정도 보전해줘도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구간은 보통 이런 때입니다. 치료로 인해 일을 쉬게 되면서 생기는 소득 공백, 보호자 동행, 간병, 이동 및 관리로 생기는 부수 비용, 그리고 비급여가 섞이며 발생하는 고액의 추가 치료비 지출. 그래서 진단비는 진단 직후 필요한 비용을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은 공백 없게 이렇게 가져가야 합니다. 암은 일반암 진단비 플러스 유사암 진단비, 뇌 쪽은 뇌혈관질환 진단비, 그리고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플러스 가능하면 심혈관 질환 진단비까지. 이어서 꼭 점검해야 하는 두 번째 보험은 치료비 특약인데요. 치료비는 치료 과정에서 반복되는 치료비 지출을 보완하는 역할이라 보시면 됩니다. 요즘 치료는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전이 될 수 있고 특히 비급여 치료가 섞이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비 플러스 치료비 조합이 최근 트렌드로 올라왔고요. 치료비 특약은 복잡해 보여도 핵심은 아래 5개로 정리됩니다.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비,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2대 질병, 뇌 심장 주요 치료비. 참고로 최초 1회 지급해주는 중입자 치료를 제외하면 나머지 항목들은 이렇게 선택 가능합니다. 연간 1회 최대 10년까지만 보장받던지 아니면 연간 1회 한도로 보장 만기까지는 언제라도 보장받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각자 선호에 맞게 세팅해주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연간 1회 최대 10년도 충분하다고 보고 참고로 금액도 만기형보다는 좀 더 저렴합니다.
이 특약들의 역할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진단비가 첫 대응이라면 치료비는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에 공백을 보완한다. 이제 화면 자료로 설명드릴게요. 진단비와 치료비 보험의 월보험료표를 보기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건강체 할인형 가능 여부인데요. 표준체는 아주 일반적인 가입 기준이고요. 건강체는 최근 10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 등이 없는 등 조건이 더 깔끔한 분들에게 보험료가 더 유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체크리스트를 보시면 차이가 더 명확하죠. 건강체는 3개월, 1년, 5년, 10년 병력 고지 기준으로 더 까다롭고 표준체의 경우 딱 5년 기록만 확인하며 비교적 경증이면 고지하고 심사가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편인데 혹시 일반 기준으로 비싸게 들어가 있진 않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가입된 보험 상태를 점검할 이유는 충분하겠죠. 지금부터 각 설계 컨셉에 맞게 연령대별 추천 보험료를 공개할 건데요. 먼저 3대 진단비 위주 설계 보험료표를 충분히 설명한 다음 그래도 치료 공백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진단비 플러스 치료비 조합 설계표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첫 번째 표가 3대 진단비 위주 설계입니다. 이 표는 한마디로 진단 직후 대응 축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본형 설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꼭 봐야 할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포인트 첫 번째, 연령이 올라갈수록 보험료가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상승폭을 보셔야 합니다. 20대에서 30대는 완만하다가 40대, 50대, 60대로 갈수록 상승폭이 확 커지는 패턴이 보이죠. 즉 준비를 미루면 같은 구조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습니다. 포인트 두 번째, 핵심은 건강체와 표준체 보험료 격차입니다. 남녀 기준 각 표의 상단 보험료가 더 저렴한 이유는 보통 건강체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체로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 같은 구성도 부담이 확 내려갈 수 있고요. 반대로 같은 보험료일 땐 보장이 더 좋게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참고로 시간이 지나 치료력이 쌓이면 건강체 적용은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겠죠. 포인트 세 번째, 3대 진단비 위주 설계는 어떤 분에게 가장 맞을까? 자, 일단 실손은 있고 진단 직후 공백부터 막고 싶은 분, 그리고 보험료를 현실적으로 관리하면서 기본 축만 먼저 깔고 싶은 분, 또 치료비까지 욕심내기보다 핵심부터 정확히 준비하고 싶은 분. 정리하면 3대 진단비 위주는 기본형, 실속형으로 정말 꼭 필요한 최소 항목만 가져가기 좋은 설계입니다. 연령대별 보장 가이드를 좀 더 드리자면 20, 30대는 가장 유리한 구간이므로 진단비 기본값을 넓게, 40대는 갈림길 구간이라 할 수 있는데 범위는 넓게, 대신 월 금액은 현실적으로 판단해서 준비, 50대, 60대의 경우 상당히 부담이 커지는 구간이라 봅니다. 따라 범위 넓게 유지하되 금액 조정을 반드시 부담 없는 선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보통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진단비로 기본 축은 알겠는데 치료가 길어지거나 비급여가 커지는 상황은 어떻게 대비하죠? 바로 이 질문 때문에 두 번째 추천 보험료표가 필요한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3대 진단비 플러스 고액 치료비 조합 설계, 즉 보장 강화형 구조입니다. 3대 진단비가 첫 대응 축이라면 여러 치료비 특약들은 치료가 이어지는 동안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보완합니다. 그래서 이 조합 설계의 경우는 가족력이 있거나 간접 경험상 비급여 치료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 그리고 치료가 길어질 가능성을 고려하는 분에게 더 적합합니다. 보험료가 3대 진단비 위주 설계보다 조금 올라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료 단계 공백까지 보완하는 장치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 하나만 들어볼게요. 유방암으로 표적 항암약물 치료를 받는다면 암 진단비가 먼저 지급되고 치료비 특약에서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비급여 항암약물 치료비가 약관 조건에 따라 추가로 보완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실비는 기본이고 2026년 개정 흐름을 앞두고 3대 진단비, 치료비 특약 이 두 축을 꼭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만들려면 건강체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거나 내 상황에 맞는 설계 비교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